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이병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수학이 어디에 쓰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영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속에서 수학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제가 오늘 유체, 물과 같이 이렇게 흐르는 물체인 유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물이나 불과 같은 유체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묘사가 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한 그런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제 실험 동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그 컵이 있죠, 컵이 있고 여기에 제가 물을 따라봤습니다. 물을 따르고 얘를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컵에 물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어떤 상황들입니다. 물 굉장히 시원하겠네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따라지고 있고요. 이게 사실 제가 찍은 데한 30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따라진 거 확인할 수 있죠. 물의 출렁임도 그렇고. 당연히 이건 사실과 같으니까 제가 찍은 거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말고 제가 동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이런 어떤 어항에, 그러니까 정육면체 모양의 어항에 제가 물을 한번 따라봤습니다. 자, 그 물을 따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물의 튀김이나 아니면 이게 물의 출렁임들이 굉장히 당연히 사실이니까 사실적이야 정상이겠죠. 자, 좋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찍었다고 했는데 뭔가 말 속에서는 이게 사실적이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이 영상들은 실제가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스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그러니까 물이 흐르고 물을 따르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컴퓨터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굉장히 놀랍죠? 이게 어떻게 컴퓨터 그래픽스가 될 수가 있나? 자, 이게 어떻게 사실 같냐? 여러분들, 이 사실 같은 이유의 정답은 뭐겠습니까? 이 물음의 정답은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 밑에 보시면 굉장히 지저분한 식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런 수학을 바탕으로 우리는 물과 불과 같은 이런 유체를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들. 그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디서 수학이 쓰였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수학, 저희가 유체라고 불리는 이 흐르는 물체를 통칭하는 이 유체라고 불리는 놈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지를 수학자들, 나비에라는 수학자와 스토크스라는 수학자가 이 유체라는 놈의 속도를 알면 우리가 모든 유체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물리적으로 증명한 후에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정식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식에서 앞에 있는 v라고 하는 저 속도를 구하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체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나비에라는 사람과 스토크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식을 풀면 모든 유체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식을 한번 풀어보자 해서 여기 옆에 있는 꼬마들이 풀고 있죠. 밑에 있는 꼬마들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풀어서 우리 유체를 표현하고 얘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안타깝게도 이제 나비에라는 사람과 스토크스라는 사람이 요거를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를 아직까지는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즉, 이 식을 풀어서 이 식으로부터 유체의 속도를 구해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그런 연구소, 클레이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100만 불이 걸려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에 보시면 빨간 줄로 쳐져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요 문제 풀면 100만 불 얻을 수 있습니다. 100만 불. 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이 수학자들이,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방정식을 이 식을 제대로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수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풀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제대로 못 푸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풀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됐건 이 식을 풀어내서 유체라는 걸 표현하고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분석을 못한다면 좀 간접적으로 분석을 해보자. 즉, 근사를 한번 해서 얘를 풀어보자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근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학자들이 도전을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놀라울 만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여기 지금 상 받고 계신 분 보이시죠? 이분이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수학자 론 페디큐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수학을 이용해서 아까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을 근사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어요. 수학자 최초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배우가 그 몇 년 동안 상을 못 받은 그 상을 수학자가 받았습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영화 속에 수학이 쓰인다. 그리고 실제 그 수학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수학이다 하는 게 굉장히 큰 일이죠. 자, 단편적인 예로 여러분들 영화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 영화 예 중에서 첫 번째 요 왼쪽에 있는 겨울왕국 보이시죠? 이 겨울왕국은 그 UCLA라는 대학의 조셉 테란이라는 수학 교수가 이 겨울왕국의 눈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수학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눈이 결국은 수학을 이용해서 표현됐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 다음 그 밑에 여기 미니어에서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미니어에서는 굉장히 옛날 애니메이션인데 얘를 최근에 재개봉을 했어요, 영화로. 이 미니어 요소에서도 그 컴퓨터 그래픽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 물 이런 게 많이 나오죠. 그런 것들이 역시 우리 수학자들이 들어가서 아까 그 나비의 소그스 방정식을 풀어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 영화 7광구. 7광구는 그 괴물을 하고 이제 괴물과 싸우는 이런 어떤 영화잖아요. 근데 그 괴물 불을 타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비의 소그스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얘를 표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터미네이터 5. 여기 터미네이터에 보시면 아무래도 터미네이터 같은 경우는 불이나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수학자들이 들어가서 직접 참여해서 얘를 표현하고 우리가 봤을 때도 얘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지게끔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영화 속에서 쓰이는 수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죠? 우리가 그 영화 속에서 보는 그런 게 전부 다 수학이 쓰인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지만 여러분들 이 영화 속에서만 수학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생활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자연현상이나 아니면 대부분 응용 분야에서 수학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실 때 항상 여기에는 수학이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의 재미에 빠져들게 될 겁니다. 알겠죠?